반갑습니다.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찬원 씨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건에서 찬원 씨가 응원 단장으로 변신해 늘어가는 춤솜씨를 뽐낸 적이 있었습니다. 서강대 응원단과 함께 특별한 무대를 연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대에게라는 노래를 불렀었죠. 그리고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힘내라 대한민국,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며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서강대 응원단은 트라이파시이고요. 이 곡 그대에게란 노래는 서강대 대표 응원곡 중에 사실 한 곡입니다. 이 노래를 했던 신해철 씨가 사실은 서강대 출신이기도 하지요. 2021년이었죠. 자, 뽕숭아학당에서 트럼펫 F5, 그러니까 이찬원 씨와 영웅 씨, 영탁 씨, 민호 씨, 희재 씨, 이 5분의 지능 검사, 그러니까 IQ 검사를 했었는데요. 찬원 씨가 129로 트롯맨 중 1위를 했습니다. 이날 전문가는 찬원 씨에 대해 언어, 시공간 능력 등을 골고루 우수하게 갖추고 있어서 균형이 좋다라고 했고요. 균형이 좋을 때 시너지가 더 난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원 씨의 어린 시절을 알 수는 없지만 영재성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쉽게 일이 잘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셨습니다. 쉽게 배우고 흥미가 많은 사람이 영재라면서 그런 능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5분 중에 가장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설명하셨지요. 찬원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찬원 랜덤 문답을 해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상 속에서 팬들의 질문을 직접 답하는 이찬원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날 찬원 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이란 질문에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를 꼽았는데요. 98세 할아버님과 89세 할머님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였었지요. 나도 저렇게 나이 들면 정말 여한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고요.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영화라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2014년 개봉한 진모영 감독의 작품인데요. 제목은 고조선 시대의 시가인 공무도화가의 첫 절에서 따온 거라고 하고요. 우리가 들었던 노래도 하나 있죠. 혼수상태가 작곡하고 양재 씨가 불렀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이 영화에서 영감,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었다고 하지요. 커뮤니티에 보면 이찬원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제 한 1년 가까이 지나가는 것 같네요. 찬원 씨의 훈훈한 선행이 뒤늦게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그 글 작성분을 저는 지금부터 갑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작성자분에 따르면 2021년 10월 29일 이 갑씨 부부는 30개월 된 아이와 강원도 양양에 가던 중이었고요. 갑자기 차량의 시동이 꺼져 위험한 구간에 차량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씨는 사고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이었지만 속도를 내며 달려오는 차들 때문에 삼각대 설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아이와 함께여서 너무 무섭게 느껴진 어떤 공포의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갑씨 부부의 차 뒤로 세 대의 차량이 연달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뻔했지만 좀 다행스럽게 오르막길이라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갑씨 남편분이 바로 뒷차량으로 뛰어가서 아이와 아내 갑씨를 1km 앞 행성 휴게소까지만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차량님이 4명이 타고 있었음에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 차량에 타고 있던 남자분이 차 뒤쪽에 절대로 가지 마라, 조심하시라며 갑씨 남편을 걱정을 해주었고, 휴게소 도착 이후에도 노란 아이가 울자 해당 그 남성분께서 아이와 갑씨에게 안부를 먼저 물어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살해를 하려는 갑씨를 말리면서 갑씨에게 많이 놀았을 텐데 마음 좀 진정하시라며 음료까지 건네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갑씨는 그제서야 해당 남성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고, 알고 보니 갑씨를 사려 있게 도와준 바로 그분은 찬원 씨였다고 합니다. 갑씨는 연예인들은 다 방송과 실제 생활이 다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찬원 씨 덕분에 생각이 완전 바뀌었다고 하시면서 덕분에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아 무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나 역시 베풀며 살겠다라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였죠. 2022년 5월에 사장기는 당나귀에 찬원 씨가 출연했었는데요. 찬원 씨는 대선배 장윤정 씨 덕에 트로트 가수들의 몸값이 뛰었다라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트로트 가수의 행사비, 흔히 말하는 몸값인데요. 그걸 상승시켜준 분이 장 회장님이라면서 찬원 씨의 경우 처음 시작할 때보다 몸값이 125배나 올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장 회장님 덕이라며 장윤정 선배님에 대한 남다른 존경심을 전하기도 했었지요. 찬원 씨는 동료들과 모인 사석에서도 장윤정 선배를 선배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조건 회장님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행사비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사실은 않지요. 그리고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에도 조금씩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윤정 씨는 전성기 시절 장윤정 씨가 직접 행사 한 건당 중형차 한 대 값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한 행사에는 보통 3곡을 기준으로 부르게 돼 있지요. 그때 받는 금액이 장윤정 씨가 3천에서 5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올해네요. 7월엔 찬원 씨가 선미의 쇼터브에 출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식자회담 세트장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식자회담을 같이 하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죠.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님, 우리가 아는 SK 회장님이세요. 파리크라상의 이명욱 대표님, 그리고 삼양식품의 김정수 부회장님, CJ비비고의 김숙진 브랜드 그룹장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찬원 씨는 집에 삼양에서 보내준 라면이 5년치 있는 것 같다고 하셨고 비비고 만두가 엄청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쁘니까 보내준 거지요. 그냥 주진 않아요. 전현무 씨와 최태원 회장 중 누구랑 더 친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최태원 회장님이라고 솔직하게 답합니다. 그리고 귀여운 네파 탐지기를 차고 했는데요. 정말 근데 귀엽긴 하더라고요. 찬미 씨가 잘 작동하는지 보겠다며 너 지금 설레지? 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 참 재밌게 본 장면이기도 합니다. 찬원 씨는 선미 씨 팬이었다고 하지요. 원더걸스 중에서 선예 씨보다 더 좋아했다고 하면서 집에서 술 먹을 때 이때도 가시나를 보면서 먹는다고 합니다. 찬원 씨는 봉숭아학당에서 선미 씨가 파트너로 영탁 씨를 선택했을 때 삐졌다고 장난을 시작합니다. 근데 선미 씨도 센스는 참 있으세요. 미스터트롯 원픽은 찬원 씨였다고 대답을 합니다. 순박하게 생겼는데 목소리가 슬프면서 감성이 좋았다고 평하였는데요. 선미 씨가 묻지요. 자기래서 요리해 줄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찬원 씨가 20첩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워낙 요리를 잘하니 가능한 거지요. 부럽습니다. 찬스분들에게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1152개나 올라왔다고 하면서 너무 많아서 그중에서 몇 개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제부터 귀여웠나? 찬원 씨 대답 태어날 때부터. 센스쟁입니다. 베스킨라빈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그랬더니 레인보우 샤베트 그리고 신상 꼬부기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못 먹어봐서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 나무래방 베란다 쪽을 얘기하는 거지. 우린 다 알아듣는 얘기인데 말리고 있는 나무는 그랬더니 시래기, 우거지, 고사리, 무청. 그럼 그날 추천한 게 하나 있어요. 세발나무를 추천하셨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나물이라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씨는 공연 중 무반주로 노래하는데 13곡까지 해봤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즉석에서 선마을 선생님을 아주 구수하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요즘 골프 배우는 중이라고 찬원 씨가 하셨는데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찬원 씨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건 제 목소리로 하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자막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